안녕하십니까. 호랑이띠 무일간의 경자의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호랑이띠 무일간이 경자년을 맞이했습니다. 천간의 경이 오는 것은 식신의 기능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무토일간이 자년을 봤을 때 육친으로서는 정제의 기능이 오게 됩니다. 또한 12운성적인 측면에서 기운도 알아봐야 되겠죠. 이거는 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랑이띠가 이 쥐해를 맞이했을 때 12신설로는 제살에 들어가면서 또 격각살이라는 기운도 작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장점으로 쓰는 거와 단점으로 쓰는 기운들이 각각 존재하게 되는데요. 장점으로 쓰는 것은 임이나 개가 지칭하고 있는 재성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입니다. 단점으로 쓰이는 것은 병이나 정이 지칭하는 인성이라든가 또 무나 기가 지칭하는 비견과 겁재가 단점으로 쓰이고 약화되는 기운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기운들이 실제로 경자년에 호랑이띠 무일간한테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간이 식신으로 작동돼서 어떤 정신적인 기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천간은 식신으로 작동합니다.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나의 강한 활동력을 표현합니다. 식신을 예로부터는 뭐 밥그릇이라도 표현하기도 하고 먹을 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서는 보통 일반 서민들이 어떤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중요했습니다. 과거에 그 활동할 수 있는 무대는 예를 들면 농사가 대부분이겠죠.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서 열심히 개간해서 거기다 그 곡식을 심고 가을에 수확해서 내 그 가족이 배불리 먹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가장 커다란 삶의 가치이고 중요한 삶의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식신이 갖다가 매우 중요한 별로 봤습니다. 식신이 있으면 부지런하다. 근면함이 삶의 가장 원초적이고 중요한 삶의 핵심 경쟁력이었던 시대에서 근면만큼 중요했던 덕목은 없지요. 그래서 자기가 타고난 팔자 자체에 이렇게 무신 이렇게 하고 식신이 있다는 것들을 갖다가 상당히 옛날엔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 신은 문창이 베리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부지런히 내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에너지를 부어서 그 내가 활동하는 무대, 이런 것들이 식신의 역할로 하게 되는데, 식신이 천간에 작용했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부지런히 뭔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대에서는 취미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한 내 활동에 대해서 활동을 하면서 어떤 그 돈벌이의 수단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정신무장,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정신무장 쪽으로 현대에서는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정제나 태지, 이렇게 정제, 태지, 제살, 격화살이라는 지지를 보면서 실질적인 현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정신문양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갔을 때 더 좋게 펼쳐질지에 대한 예측을 해보면 정제와 태지에 있다는 것들은 뭐냐면 나의 돈의 흐름은 매우 좋다, 긍정적이다.
그런데 내가 돈을 갖다가 벌다 보니 어떠한 내 행동의 반경을 넓히지 못하고 내 취미 활동을 펴지 못하고 돈벌이에 올인하다 보니 그 돈벌이를 하는 공간에 갇혀버리는 현상. 이것이 태지의 현상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돈 번다고 돈이 또 잘 돌기도 하니까 돈 번다고 특정 공간과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크게 보면 내 근무처와 집만 여기만 이 테두리만 쭉 빙글빙글 돌면서 밖으로는 나가지 못했더라. 이런 현상들이 태지의 물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잿살의 물상 역시도 태지의 물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한 어떤 삶의 루트에서 다양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생활을 통해서 돈의 흐름은 나한테 굉장히 유리한 흐름으로 가더라. 또한 격각살의 어떤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자, 격각살의 영향을 받다는 것은 크게 어떤 이동수로 보면 됩니다. 이동에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어떤 문서의 이동으로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직장이나 어떤 근무처의 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의 변동이라든가 주거의 변동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문서의 이동이라는 것은 요 연지가 격각을 받을 때의 현상들은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지만 잘 팔리지 않았던 그런 문서들, 오래된 땅이라든가 전담이라든가 산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재건축 건물 같은 경우가 오랫동안 팔고 싶었는데 거래가 안 됐다. 그런데 연락이 오면서 그 물건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내가 만족할 만한 값을 갖다가 부르기보다는 상대가 제시하는 값으로 맞춰줄 때 거래는 성사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근무처의 이동 같은 경우도 이 경우에는 좀 오래됐던 오래됐던 직장을 말합니다. 한 10년 이상 근무했던 직장이라면 이때 변동의 가능성이 크지요. 또한 직업의 변화 또한 이런 시기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거의 변화는 이사하는 부분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이사도 있지만 내 삶의 근거, 과연 고향 땅에 계신 부모님들이 이동하거나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주거와 투자 형식이 보유했던 부동산의 변화가 이것이 주거와 연계돼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내 주거의 운동은 변함없는데 내가 가진 문서의 변동만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장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재성이라 했고 단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인성과 비겁이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운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애정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정운에서 이 장점으로 쓰이는 재성이 힘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남녀 모두 애정운은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성에 다가갔을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든가 또 내 마음이 동하니 상대와의 관계가 좋아지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남자의 경우에는 결혼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결혼까지는요. 다만 애정의 물꼬를 틔운다 또는 소원했던 관계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썸을 타거나 썸에서 발전된 모양의 애정운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물운을 보겠습니다. 재물운을 많이 봤다는 것들은 보통 재성의 흐름을 봅니다.
근데 재성의 흐름이 장점으로 쓰이면서 매우 강해집니다. 그래서 재물운 쪽에서는 돈의 흐름은 내 생각보다 좀 훨씬 원활한 환경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울지 모르지만 무토일간, 호랑이띠 무토일간한테 그 경자년 한 해는 재물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모르겠더라. 내 사업도 확장되고 내 일거리도 늘어나고, 그래서 나로서는 경자년이 기억에 남을 만큼 좋은 한 해였다라고 굉장히 기분 좋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겁 자체가 상당히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는 재물을 벌지만 내가 내 주장대로 내 주관에 의해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이런 경우는 어렵게 됩니다. 나는 돈을 버는 대신에 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며 조금 갑갑한 상황이 이어지지만, 그 상황이 결국은 돈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 속에 내가 몰두하고 내 시간과 노력을 집어넣는 과정, 그 결과는 재물의 흐름을 좋게 할 것이고, 또 다른 결과는 나의 삶을 조금 답답한 테두리에 가두는, 그러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간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취업운을 보겠습니다. 취업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성의 기운도 살펴보고요, 관성의 기운도 살펴보는데, 인성의 기운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관성의 기운도 그다지 아직까지는 세력을 필 수가 없는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레벨이 있고 내가 취업을 통해서 자아도 성취하고 내 삶을 갖다가 탄탄하게 설계하면서 그 취업의 일을 통해서 내 사회적 신분도 높여가면서 내 커리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하이 퀄리티의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의 인연성은 조금 멀어지게 됩니다. 다만 내가 재성이 좋아지는 시기이니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기대보다 좋은, 내 명망을 얻거나 내 커리어를 쌓기는 어렵지만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기대치보다 좋은 곳의 직장엔 열릴 수가 있으니, 이때 취업을 하시는 분은 어떤 그 회사의 외관이나 사회적 평가보다는 내 실질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시면 훨씬 더 취업은 더 잘 열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운 쪽을 보겠습니다. 시험운 쪽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어떤 인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성의 세력이 상당히 약해집니다. 인성의 세력이 약해질 때는 가만히 앉아서 그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시험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게 되고 최종 결과는 운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인성의 기운이 떨어질 때 어떤 양인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가 있거나 여기에 오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어느 곳이라도 하나라도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성의 힘이 비록 작아진다 하더라도 나는 이악 물고 그것을 취득하려는 동기부여가 좌우충으로 발생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양인의 기운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성이 안 좋아질 때, 인성이 약해질 때 시험운 자체로 보면 그다지 좋은 건 아니겠구나. 그래서 시험운 쪽에서는 조금 운에 기대지 말고 자신의 노력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더 분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통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제조 같은 경우에는 그런대로 체면 유지 정도는 할 수 있으면서 뭐 재고가 소진된다든가 하면서 돈의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내가 시설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 시설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으니, 어떤 시설 임대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내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 고객 수가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들 거에 대비한 어떤 그 사업적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호랑이띠 무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